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총선을 앞두고 요즘 정치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안에 대해 여야 모두 확대를 거론하고 나선 건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왔던 미래통합당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직접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합당 내에서 황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이 나왔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지난 5일 종로 유세에 나선 황 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오늘 같은 당 소속인 유승민 의원이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황 대표를 겨냥해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주자고 주장했다면서 건전보수 정당임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의 부안해독에 공범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다시 한번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강조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총선 공천으로 촉발된 두 사람의 신경전이 아직도 여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의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 평소 SNS를 소통 창구로 적극 이용하면서 언론과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의 캐릭터로 선거 홍보에 나서서 젊은 층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홍 후보는 최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총선용 캐릭터인 홍세로이를 공개했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배우 박서준이 연기한 주인공 박세로이와 홍준표를 합친 말인데요. 홍 후보는 너 궁금하지? 내가 왜 홍세로인지? 라는 문구와 함께 홍 후보의 얼굴에 이태원 클라스 박세로이 특유의 헤어스타일을 한 캐릭터를 내세웠습니다. 드라마 속 박세로이는 거친 현실 속에서도 소신을 지키며 목표를 이뤄내는 패기 넘치는 인물로 대중의 큰 호응을 받았었는데요. 홍 후보는 이런 박세로이와 자신의 공통점을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유년 시절 아버지가 누명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고 권력형 비리에 대항하기 위해 검사의 꿈을 가졌으며 검사의 꿈을 이뤄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대통령급 정치인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홍 후보는 홍세로의 캐릭터를 내세운 수성을 클래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정책 관련 카드뉴스를 게재하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이색 홍보전이나 이색 선거운동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수가 되면서 후보자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기억에 남는 선거 캠페인도 필요하겠지만 후보의 경쟁력과 정책 공약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총선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총 확진자는 10,000명을 넘어섰고 자가격리자는 46,000명을 넘어서면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가격리 중 이탈자들이 늘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다고 하는데요. 결국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전자팔찌는 스마트폰과 10m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과 함께 보건당국에 통보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수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인데요.
특히 최근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고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63명이 현재 고발 조치돼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4만 6천 명 수준인 자가격리자 수는 앞으로 8만에서 9만 명 정도까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리를 위한 전자팔찌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권 침해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강제 대책에 앞서서 모두가 격리 지침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이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